자, 이제 제 10장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네요. 자, 이제 이 법이 끝이 보입니다. 자, 칠판 보시죠. 자, 토지 거래 허가입니다. 투기 억제입니다. 투기 억제. 우리가 배웠듯이 국토계획입니다. 국토에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 수립한 계획이죠. 계획을 세워서 이용케 한다. 합니다. 이용케 한다. 이용은 실제 이용, 실제 이렇게 이용해라. 실제 소유자한테, 실제 이용자한테 이렇게 이용 업무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요 계획대로 이용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요 사이에 딱 끼웁니다. 투기꾼이 딱 끼워요. 투기꾼. 투기꾼은 뭐냐? 실제 이용할 목적이 없습니다. 실제 수요할 목적이 없어요. 이용할 목적이 없습니다. 이들이 먼저 토지를 딱 매입해서 요 이용자한테 더 높은 고가로 이 땅을 팔게 된다. 이렇게 할 때에 실제 수요자들이 땅을 매입 못합니다. 못하니까 토지가 계획대로 이용되는 것이 방해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요 실제 이용할 자가 아닌 자가 토지를 매입한다. 할 때 먼저 매입할 때 이것을 못하게 억제를 하기 위해서요. 투기꾼들의 토지 현상을 제한하기 위해서 해당 장소에 보시면 투기 현상이 많이 보인다. 많이 보인다. 이렇게 느낌이 딱 들 때 해당 지역을요. 토지를 거래한다. 사업할 때에는요. 허가받아야 된다. 허가가 필요하다. 해서 허가 구역을 또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투기꾼들의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실제 이용할 자가 아니면 토지를 막고자 할 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이제 먼저 지정되어야 이 장소 안에서의 어떤 토지 거래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할 때 보시면 지정 누가 하느냐 이거하고요. 지정하는 대상 지역이 첫 번째 등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개념 보시고요. 일단 먼저입니다. 밑에 딱 보시면요. 그 대상 지역부터 볼게요. 오른편에 가시면 있습니다. 2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투기 현상은요. 어떤 각종 제한받는 곳은 투기가 오지 않습니다. 제한받는 장소에 토지 매입은 잘 안 해요. 안 한다. 그래서 황금성을 내서 제한을 받지 않은 곳에 많이 매입합니다. 그래서 제한되는 장소는 투기가 몰려오지 않습니다. 않고요. 이쪽은 건전한 투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권장합니다. 그런데 이 제한받던 것이 어떤 이유입니다. 각종 어떤 법이 개정되었다. 또는요, 각종 어떤 용도 지역 등이 또 이것이 완화되었다. 등의 상태가 딱 되어졌을 때 각종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될 때 투기가 많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제한들이 풀린다,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장소가 딱 보일 때 투기가 들어올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장소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또 두 번째 보시면요, 어떤 법령에 의해서 각종 개발될 수 있는 사업 지역으로 지정이 딱 되었다. 할 때는 확실하니까 투기가 몰려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장소는 확실하니까 그 인근 장소도 땅값이 올라갈 수가 있다 해서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고요. 또 세 번째 보시면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장소를 이제 지정해서 공고하는 이런 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대상지역은 의미가 없어요. 각종 제한이 완화되어서 또 개발되어서 확실한 장소와 그 인근 장소를 포함해서 투기가 몰려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정할 수 있지 지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장소는 암기할 필요는 없고 그냥 느낌상으로 제한이 완화되는 곳에 투기가 몰려온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이런 식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식의 판단이 딱 들 때 해당 그 장소입니다. 누구냐 보니까요. 그 장소가 우리 제일 밑에 있는 행정청 시군구 지역을 딱 구분합니다. 시군구. 요 시와 군과 구에 두 군데 이상에 걸쳐서 투기 지정이 딱 보일 때에는요. 일단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런데 요 시군구 지역 안에 일부 장소입니다. 요 안에 일부 장소에서 지정을 하고자 할 때는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이렇게 등장을 딱 합니다. 그래서 일부 장소이면 시도지사, 이 시군구 두 개 이상에 걸쳐서 필요할 때는 국토장관이 지정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할 때 어떻게 하냐 딱 보시면 이때도요, 필요할 때 해당 그 지역에 있는 도시계획위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 공고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표를 딱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요, 도시관리로 결정하지 한 것이 아니고 그냥 필요할 때 해당 그 국장과 시도에서 판단해서 이런 여건이 딱 보일 때 첩보가 되어지면 심의해서 공고만 하면 딱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고했죠. 그러면요, 했을 때, 할 때 일단 최장 5년 기간 범위 내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요, 5년 범위 내에서 정하게 되어 있고요. 또, 지정 공고했을 때 효력 발생입니다. 효력 발생. 이것은요, 공고일로부터 5일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정할 때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정할 것이고, 또 효력 발생은 5일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5일 후부터입니다. 그런데 요 같은 경우도요, 만약에 이 장소를 말입니다. 계속 5년 끝나고 연장하고자 할 때, 또 축소할 때,
또 장소를 해제합니다. 해제할 때 이때는 그날 즉시 공고일날 그날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보시면 추가 신규 지정이거나 또 확대해서 하고자 할 때는 5일 후부터인데, 근데 연장, 축소, 해제할 때는 공고일 그 당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차이가 납니다. 보시고요. 자, 공고한 다음에 이 사실을요, 시군구청한테 통지를 다 해줍니다. 통지를 다 해준다 합니다. 그래서 국토장관은 시도를 경위해서 이렇게 통지할 것이고, 시도에서는요, 국토장관과 시군관들 바로 통지를 딱 해줍니다. 해주는데, 여러분들 혹시나 장소를 연장합니다. 연장할 때입니다. 연장할 때는요, 심의하기 전에 의견 청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냐 하니까 해당 시도나 시군구 지방장한테 의견 청취하고 나서 연장한다. 그래서 우리 연장할 때만 의견 청취하는데 주민 의견이 아니고 행정청 간에 의견 청취하면서 심의해서 공고하고, 그 연장 외에 축소, 해제, 신규 확대는요 그냥 심의해서 공고하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고 나서 시군구한테 통지만 딱 하면 돼요. 그럼 시군구청장이 이것을요 등기소의 장한테 이것을 또 통지를 딱 해줍니다. 해주면 이제 등기소에서는요 허가증이 있어야 토지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과 다시 이것을 자체 그 지방신문 공부에다가 이것을 공고합니다. 공고하고 이것을 열람을 시킨다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자, 공고 보시면 공고는요 7일 이상 공고한다 하고요 열람은 딱 15일간만 열람을 시킨다라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이 딱 시행될 수 있다. 지정 절차가 이제 오른편에 보시면 지정 절차부터 해서 다음 페이지 딱 넘어가시면 기타 효력 발생까지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 또 시험에 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확인을 딱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효과입니다. 이제 3들 나왔네요. 그 지정했을 때 효과가 무엇이냐? 효과 발생 5일 전부터인데 이것이 바로 뭐냐? 토지 거래허가입니다. 그래서 토지 거래허가, 토지를 이제 앞으로 거래할 때는요, 요 장소 안에서는요, 허가 받는다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5일부터 토지를 허가 받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쭉 나오는데요. 이제 허가는 누가 하느냐? 합니다. 그래서 허가는 이제 마지막에 통지받은 구역 지정권자는 국장과 시도지사이지만요. 허가는 보시면 제일 말단 행정청이 바로 시군 구청장이 허가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하시고요. 토지입니다. 토지인데 보시면 반드시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 인근 지역에 있는 토지는요 허가받지 않습니다. 하나요. 그래서 처음에 정할 때 인근 장소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포함이 안 되었으면 구역 밖에 있는 토지는 허가받지 않습니다. 안에 있는 토지일 것이고요. 안에 있는 토지일 것이다 합니다. 근데요, 이 토지가 또 너무 작으면 필요가 없어. 일단에 허가받는 기준 면적이 있다가 또 등장한 오른편에 보시면 박스에 쫙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면적입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를 초과할 때부터 허가받는다. 요 규모까지 이하는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거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기억 꼭 하세요. 주거지역은요 180제곱미터까지 허가받지 않습니다. 초과할 때 허가받습니다. 또 상업지역은요 이것이 200을 초과할 때부터 허가받는다. 200까지는 받지 않습니다. 공업지역은요 660을 초과할 때부터 허가받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공업지역은요. 또 녹지입니다. 녹지는요 100을 초과할 때부터 허가받는다. 100입니다. 또 주상공 녹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곳도 있습니다. 90입니다. 90. 초과할 때가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 주상공 녹지, 즉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서는요, 보시면 원칙은 250을 초과할 때입니다. 250. 근데 농지로 서는 땅들은요 500을 초과할 때부터고요, 임야, 산지 등일 때는요 1000을 초과할 때부터 가받는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요 면도 참 중요합니다. 꼭 함께 하세요. 그런데 요 면적은요 처음에 지정할 때 보시면요 작게는 10%부터 많게는 300%까지 차등을 두어서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랍니다. 그래서 정할 때 10분의 1부터 또 3배까지 다르게 발표하면 그게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기억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허가권자부터 해서 오른편의 대상 권리, 대상 면적이 딱 나왔습니다. 면적은 중요하니까 보십시오. 그다음에 면적 밑에 보시면 또 이런 말이 보입니다. 면적 밑에. 그래서 또 옮겨볼게요. 면적 밑에 보시면 이런 말이 또 보입니다. 요 기준 면적 개체하는 피하기 위해서 이 면적을 탈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편법을 많이 써요. 이 편법을 막기 위해서 또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구역 지정했습니다. 구역 지정은 딱 했어요. 구역 지정은 딱 했는데요. 딱 했습니다. 지정 공고를 딱 했습니다. 했는데 그 전에
이미 분할되어진 토지가 있습니다. 1단에 붙은 땅이면 땅인데 이 땅물에 한 필지인데 이 땅 주인이 미리 알고 분필을 딱 해놨습니다. 해놨어요. 근데 요 이후에 구역 지정하고 난 이후에 요것을요 한 명한테 또 1단에 처분을 딱 합니다. 요 처분한 요 시간이 1년 안에 이루어지면요 전체 토지를 본다. 그래서 합산해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팔 때는 그 면적 이하다. 허가받지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 팔 때도 이 자체가 뭐 면적이 이야기 때문에 허가받을 필요 없어. 근데 어떻게 합산하면 면적을 초과한다. 그럼 같이 허가를 또 심사 청구를 해야 됩니다. 같이 1년 안에 이루어지면 전체 토지를 들어가서 합산해서 평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해요. 자, 또 있습니다. 구역 지정하기 전에 분필 안 되었던 큰 땅을 가지고 구역 지정하고 난 이후입니다. 구역 지정 공고를 했는데 이날 이후에 다시 이 땅을 분할을 딱딱딱딱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요 한 명한테 이렇게 파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은 A한테, 이 땅은 B한테, 이 땅은 C한테 각기 처분합니다. 그럼 각기 처분할 때 해당 토지를 봐서는 그 기준 면적 이하라 할지라도 이렇게 구역 지정되고 난 이후에 이 분할한 이 토지를 처분할 때는요 최초거래입니다. 최초 거래하는 것은 전체가 다 허가 대상이 되는 토지로 봐서 다 심사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밑에 산정의 특례에서 1번과 2번에 있는 사항이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그 페이지가 제일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허가인데 토지입니다. 토지에 대해서 권리가 참 많습니다. 보시면요. 토지에 대해서 뭐 소유권 이전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지상권 설정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역권 설정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요. 토지 임차권 설정도 할 수 있을 것이고 토지의 저당권 설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보시면 기타 권리, 지역권, 임차권 등은 다 안 받습니다. 안 받고요. 요겁니다. 소유권 이전하는 요거하고요. 지상권 설정하는 요것을 두 가지입니다. 요 이전과 설정을요. 유상 대가성이 있는 유상 계약할 때만 허가받는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다른 권리 중에서도 소유권 이전과 지상권에 관한 유상 거래 계약일 때 허가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계약뿐 아니고 예약도 허가 사항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보시면 이제 거기 187페이지 제일 위에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또 한 장을 또 탁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시면 이제 허가의 절차에서 나와 있습니다. 허가의 절차에서 보시면 이렇게 토지를 처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자가 을한테 그 토지를 처분하려고 합니다. 그 면적이 딱 보니까 요 기준 면적을 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이 당사자가 보시면 계약책을 하기 전입니다. 계약서 쓰고 난 이거 아니고 계약책을 하기 전에 당사 공동으로 가서 허가 신청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매수자의 실제 이용할 목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계약책을 하기 전에 허가 신청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죠. 신청한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청이 딱 들어오게 되면요, 이렇게 합니다. 절차. 들어오면 이제 시군구청장은요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는 15일입니다. 15일인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있는 민원 처리 기간이 있어요. 요 기간 안에 심사합니다. 심사해요. 요 매수자의 의도를 심사합니다. 해가지고 실제 이용할 목적이 있으면 이제 허가를 할 것입니다. 할 것이고 실제 이용할 목적이 없으면요 불허가 처분을 해서 통지해 줍니다. 자, 또요 한 가지 곧뒤에 설명합니다. 요 토지가 어떤 이유 때문에 선매 대상이 될 수 있는 토지면 선매 대상임을 또 통지를 하게 되어 있다랍니다. 그래서 민원 처리기간 요 15일 안에 심사해서 허가 또는 불허가 또는 선매입니다. 항상요 행정청은 처분할 때 문서로 합니다. 그래서 허가증 발급, 불허가 처분 사유 통지, 그다음에 선매 협의 대상임을 통지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해야 됩니다. 이것을 통지해야 됩니다. 통지입니다. 통지인데 팔리는 말입니다. 통지를요 이것을 도달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간 안에 도달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 내부적으로 허가를 결정했다 합니다. 근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도달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통지를 못 시켰다 하면요 내부적인 결정이 어떠하든지 묻지 않고요 바로 허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가지고요 허가증을 발급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딱 등장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보시면 또 나와 있죠. 그래서 오른편에 보시면 바로 2, 3, 4까지 설명이 딱 되었어요. 자, 이제 관할 시군구청장이 허가합니다. 허가할 것인데 이 시군구청장이 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오면 허가를 합니다. 하는데 이거 지울게요.
자, 시군구청장이 이제 그 심사하여서 허가를 할 것입니다. 할 것인데 시군구청장이 허가 유무를 결정할 때 심사하는 심사 기준이 있다, 딱 등장을 또 합니다. 보시면요, 매수자, 실제 매수자의 의도를 딱 본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그 매수자가 실제 이 땅을 이용할 것이냐, 실제 수요자이냐, 이걸 딱 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목적은 있다 할지라도 토지 인근에 있는 그 장소의 토지 이용 계획과의 부합성을 본다. 이것도 딱 봅니다. 또 세 번째, 이용 계획과 부합된다 할지라도 취득 면적, 요 매입하는 이 면적이 이용 목적과 비교하여서 적합한지를 본다. 이렇게 딱 등장을 합니다. 다시 밑에 쭉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보시면 이용 목적이 실제 수요자여야 된다. 이걸 딱 봅니다. 아주 많은 상에 쭉 나와 있습니다.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뭐 하겠다면 다 그 토지 용도에 맞으면 다 내오시면 다시 내오죠. 그런데 뭐냐, 실제 농사, 농업용. 농사 짓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민이 시골 땅을 사면서 농사 짓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할 때 보시면요, 원래 농지를 매입할 때 이사갈 의무는 없습니다. 서울뿐이 저 지방에 농지를 매입할 수 있어요. 뭐 자기가 농지 매입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겠다 뭐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요, 요 농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안에 있으면요, 농업용이면 실제 이사를 와야 됩니다. 그래서 주소를 이전해 가지고요, 그 이사 30km 안에 위치를 해야 인정을 딱 해줍니다. 그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농사 짓는 목적이 뭐냐 하고 보니까요, 종전 토지, 종전 농지가 수용당해서 수용에 대응한 토지, 수용 대토용 토지를 매입하게 해주는데, 이 대토용 목적일 때입니다. 수용 대토일 때는요, 80km까지 완화시켜 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종전 수용당한 그 날부터 3년 안에 재매입을 할 것인데, 매입하는 그 면적은 묻지 않고 종전 수용당한 그 토지 가액, 그 가액 범위 내에서만 매수할 때 인정해 준다 해서요, 농사인데 수용당해서 대체 토지용일 때는 80km, 또 3년 내에 재매입할 것이고요, 종전 토지 가액 내에서만 매입할 때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제한이 딱 붙습니다. 그런데 농지 외에 기타 토지의 수용 대토용일 때에는요, 이때는 말입니다, 요 중에서 요거 3년 안에 또요 종전 토지 가액만 더 맞추면 됩니다. 그 농지 말고 기타 토지, 대체 토지는 거리 제한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러한 정도만 수용에 관한 실제 토지 이용 목적에서 그 박스 안에 보시면 박스 안에 답번에 박스 안에 또 2번 나와 있죠. 2번 사항들 보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다시 수용 말고 기타 토지일 때는 그 거리 제한은 없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2번 갑니다. 자, 목적은 분명한데 해당 그 토지 이용 계획과의 부합성을 본다. 그래서 취득하는 그 목적이 뭐냐? 내가 보니까 공장 사업을 위해서 매입을 한다. 그런데 이 토지 매입하는 장소가 주거 지역이면 안 됩니다. 안 돼. 그래서 공장일 때는 공업 지역 등의 지역에 위치시키라. 토지 이용 계획과 부합이 되어야 된다. 다음에 취득 명령입니다. 제가 집을 짓겠다 했는데, 그래서 주거지역에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했는데 그 면적이 얼마냐? 100만 평이다. 이거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면적과의 부합성도 다 부어서 요즘대사 심사해서 이제 실제 이용할 목적이 있다 싶으면 이제 15일 안에 이제 허가 유무를 결정해서 통지를 해줍니다. 자, 이제 오른편 가보세요. 19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심사해가지고요, 관할 시군구청장의 실제 이용 목적이 된다 해가지고요, 시군구청장에서 이제 허가를 결정했습니다. 허가를 딱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허가를 딱 했습니다. 했을 때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허가 효과입니다. 허가했으면 이제 뭡니까? 효과는 이제 실제 토지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을 할 수 있어요. 이전 가능하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가 그 가서 농사 짓겠다 하겠다 하고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허가해준 그 목적대로 이용해야 될 토지에 실제 허가받은 대로 이용해야 될 이용의 업무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른편에 딱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영구 이용이 아닙니다. 자, 취득하면 5년 범위 내에서 일정 시간 이상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5년 범위 내에서 보니까요, 이 대부분은요, 실제는요, 대부분 5년까지 아닙니다. 대부분은 2년 이상만 이용하면 됩니다. 2년 이상. 그런데 혹시나 무슨 사업이다, 사업한다면 사조사, 그러니까 4년 이상 이용을 딱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상대로 놓아둔다, 보존한다
했을 때는요 5년 이상 이용한다 해서 2, 4, 5년 다 나옵니다. 대부분은요 무슨 주택지다, 농사용이다 다 2년 이상이다. 2년 이상. 근데 무슨 사업한다 하는 말 딱 보이면요 4년 되겠습니다. 현상 보존한다 5년까지 이용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이용 의무기한 밑에 박스 보이시죠? 이것도 꼭 봐주세요. 자, 이용 의무기한 면제 이건 필요 없으니까 넘어가시고요. 넘어가시고 이제 다음 페이지 딱 넘어갑니다. 그래서 3번 딱 갑니다. 이용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실제 이용을 실제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이용하는지를 계속 조사합니다. 이용하는지를 계속 이것을 조사합니다. 조사뿐 아니고요. 실제 조사해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고발도 많이, 주민들 고발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이것이 이용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확인 딱 되었습니다. 되었어요. 그럼 바로 처벌 안 합니다. 일단 이렇게 합니다. 일단은 딱 보시면 당신들 좋다. 시간 주겠다. 3개월 줍니다. 3개월 안에 당신들 이용해라. 이용해 다시 명령을 딱 합니다. 명령해요. 그런데 명령함에 불구하고도 이용을 하지 아니하는 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요 이용할 때까지 또는 팔 때까지 또는 이용할 때까지 계속 뭘 하느냐 처분하거나 또 이용할 때까지 이행 강제금, 강제이행금, 이행 강제금 이런 것을 부과를 한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이행입니다. 근데 이행 강제금이 얼마냐 보시면 이것도 실제 토지를 매수한 금액 취득가입니다. 취득가의 10% 범위 내에서 부과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10% 범위에서 1년에 한 번 이상씩 부과를 다 하게 됩니다. 쭉 계속 이행시까지 계속 부과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부과합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인데, 요 1년에 한 번인데요. 요것이 말입니다. 여기 있는 이용 의무기한 내만 부과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2년까지만 두 번만 딱 부과합니다. 그런데 사업은 4년, 보존은 이제 5년까지만 부과한다. 보면 됩니다. 부과하는데, 요 부과하는 금액도 10% 범위 내에 있으지만, 실제는요, 보시면 10%인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7%인 경우도 있고, 5%인 경우도 있습니다. 10%는요, 보시면, 이용을 하지 않고 방치할 때는 10% 다 부과한다랍니다. 그런데 또요, 7%입니다. 7%는 뭐냐? 이 기타, 임대 등의 기타 목적은 7% 부과합니다. 근데 5%는 뭐냐? 5%는 뭐냐? 말도 하지 않고 사용 방법을 바꾸어서 쓰고 있다 할 때 5% 부과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1년에 한 번씩 요 이용 의무기한 내면 부과를 딱 합니다. 그런데 이걸 부과했습니다. 부과했는데, 부과하고 난 이후에 이것을 이행했어요. 이행했다. 또 처분했다. 할 때도 이미 부과한 것은 계속 징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오른편에 보시면 쭉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장을 탁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시면 이제 6번입니다. 이제 194페이지입니다. 어제 상 딱 나왔죠. 그래서 요 토지거래 허가 받은 이것이 뭐냐? 농지입니다. 농지일 때는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 이것도 같이 한 것으로 간주해준다. 딱 나와 있고요. 또 이걸 받으면 부동산 법에 나와 있는 부동산 거민 이것도 받은 것으로 간주해준다. 라는 부분도 딱 같이 체크해 주세요. 그런데 하면 되는데 허가받지 않고 무허가입니다. 허가받지 않고 무허가로 이전 계약을 딱 했습니다. 이때는요 이제 처벌이 딱 나옵니다. 일단은 뭐냐? 무허가이면 계약 자체는 무효입니다. 무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효이고 또 뿐 아니고 처벌도 한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2년 이하의 징역 처분도 할 수 있고 또는요 이 토지가에 공시가에 보시면 30% 상당까지 범위 내에서 벌금도 부과할 수 있다. 해서 2학년 30반이 딱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판례 부분들은 넘어가시고 처벌까지 다음 페이지에 딱 나와 있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페이지가 딱 보시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나오는 것은 또 이겁니다. 모든 처분이죠. 모든 행정처분입니다. 관할 시군구청장의 모든 행정처분이 있을 것입니다. 보시면 이것이 첫 번째, 허가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고, 또 투기여서 불허가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불허가 처분, 불허가 처분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또 세 번째 보시면 선매 대상임을 또 통지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모든 처분은 서면 통지를 딱 해줍니다. 근데 이 통지를 딱 받으면 통지 받은 그 날부터입니다. 날부터 한 달 안에 전부 다 모든 자들 보시면 한 달 안에 이의 신청을 또 해당 행정청에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자, 불 아니고요. 이때 불가 처분입니다. 불가. 요 불가 처분일 때는요. 따로 한 달 안에 불가 처분일 때 매수 청구도 역시 관할 신고한테 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항상 매수 청구할 때 매수 딱 나오면요. 공시가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고 매수를 해주면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왼편에 보시면 이의신청과 매수 청구 딱 나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이제 공시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가다. 자, 이렇게 딱 보시고 이제 오른편입니다. 계약에 대한 특례가 딱 다 있죠. 특례입니다. 여러분들 이 토지거래 할 때 보시면 한쪽입니다. 각과 을이 허가 거래를 하는데 한쪽이나 양쪽입니다. 한쪽이나 양쪽이 당사자 한쪽이 되었던 양쪽이든 당사자가 공공기관입니다. 일때도요. 보자, 각종 행정처나 각종 공공단체도 허가를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구역 내에서는요, 행정청인 땅을 허가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토지 매수 등 할 때는요, 협의입니다. 협의. 그 해당 시군구와 협의가 이루어지면 허가 한 것으로 간주해준다. 라는 부분도 거기에 보신 본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박스 밑에 보시면 만약에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국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할 때에는요, 그 내용을 관할시가 통보한다. 그래서 국유재산법에서 토지를 강제 매수할 때는요, 관할시가 통보해야 됩니다. 통보하면 협의가 되고 허가한 것으로 간주해줍니다.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또 딱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쭉 나온 것이 허가받지 않는 것도 있다 쭉 나와 있죠. 해서 보시면 여러분들 혹시나 다른 특별법에서 토지를 취득한다 합니다. 다른 특별법이나 각종 어떤 특별법이 쭉 나오면서 이 특별법에서 토지를 토지를 취득한다 이런 말 딱 나오면 다 허가받는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른 특별법에서 어떠한 절차에서 토지를 매수한다 할 때 허가는 아니에요. 근데 혹시나 민법에 의해서 토지를 매매한다. 민법은요, 당연히 허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법이나 상법이 아니고 진짜 특별법이 쭉 나와야 됩니다. 또 보시면 그렇죠. 이 거래 계약인데 계약이 아니면 허가 사실 받지 않아요. 계약과 예약 아니면 허가 받지 않는다. 이것이 원칙이다. 원칙. 받지 않는다. 원칙이에요. 근데 계약과 예약이 아니어도 허가 받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여러분 재판상 어떤 처분 절차 또는요 보시면 저기 어딥니까 비전행계약일 때 보시면 허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재판상 절차에서 보시면 조정 판결 그다음에요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한다. 또요 화해입니다. 화해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한다. 또요 보시면 저기 인락조서 화해하고 인락조서 포기입니다. 포기한다. 포기조서에 의한 물권변동. 비록 법률에 의한 물권변동이라 할지라도 요건요 따로 허가받게 된다. 판결문 들고 와도 따로 허가증이 있어야 이전 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빙자해서 이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저기입니다. 양도담보 있죠. 양도담보. 또 매도담보. 양도나 매도담보. 또요 가등기담보 설정할 때도 허가 받는다.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판화가 양인가 수인가. 그래서 조판화가 양인가. 그래서 이 경우도 계약이 아니지만 허가 받습니다. 계약이 아니면 허가 받을 필요가 없지만 계약이 아니어도 이 경우는 허가를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조판화가 양인가, 조판화 양인가 이렇게 해서 딱 정리해 주세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왼쪽 오른쪽에 있는 사항 박스 안에 특별법의 물권 변동 또 계약이 아니어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그 다음에 선매가 딱 나왔죠. 선매가 또 이것도 마지막 상에서 볼 상이네요. 선매입니다. 소위 선매. 자, 선매가 나왔습니다. 선매. 아까 저희가 선매 대상임을 또 통지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선매가 지금 나왔네요. 선매는 뭐냐? 선매수제입니다. 먼저 앞서서 매수를 제의한다. 그래서 강제 수용이 아니고 먼저 우리가 좀 땅을 사자 이렇게 매수를 제의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선매 대상이 될 때도 그 사실을 15일 시간에 통지해준다 이렇게 딱 나왔죠. 이 대상은 뭐냐? 선매라는 것은요 먼저 앞서서 토지 매수를 제의를 해볼 수 있다. 이 의미가 딱 포함되어 있다. 그 땅 팔 때 안 판다 하면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대상이 딱 나와요. 첫 번째 보시면요. 일단은 공익사업용 토지입니다. 공익용 토지가 필요할 때다.
두 번째요. 이용 의무 위반 토지. 이용 의무를 위반한 어떤 토지다. 이렇게 딱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갑이 자기 땅을 을한테 처분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요 땅이 딱 보니까 마침 그 일대에 각종 어떤 공익용 땅이 필요해서 땅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딱 위치와 땅이 딱 좋다 할 때 이 땅이 필요한 거 공익사업자가 먼저 좀 매수하자 제의를 할 수가 있다. 이 말 되겠죠. 또 있습니다. 자, 을이 매수를 딱 했는데 이 사람이 이용 목적을 위반했습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분하라. 그죠? 뭐 이용하든지 처분하든지 또는 각종 어떤 이용을 해야 될 의무가 발생한다 합니다. 안 하면 계속 이행 강제가 부과됐었죠. 이와 같이 이용 의무를 위반해 가지고 다시 이 땅을 팔려고 내어놨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이 땅을 다시 저 병한테 처분하려고 이렇게 내어놓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용 의무를 위반한 토지가 있다 딱 보이네요. 이 땅이 딱 보이면 각종 어떤 공공자들이 요 을한테 매수 제의, 보시면 요 경우는요, 요 경우 1번 같은 경우는 갑한테요. 또 2번 같은 요 경우는 을한테 이렇게 매수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 싫다 거부할 수 있어요. 요 제의가 딱 그러면 통지를 딱이죠. 통지를 딱 해줍니다. 통지 딱 해주면 이때부터 이제 한 달 안에 이 사실을 관한 시군구가 통지를 딱 해주면 한 달 안에 매수할자입니다. 매수할자.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 선매 대상임을 통지를 딱 해줍니다. 이것은요, 제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15일 안에 해줍니다. 이 통지를 딱 했으면 이때부터 한 달입니다. 한 달 안에 이 땅을 누가 매수한다. 선매할 사람, 선매자를 지정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요, 요 선매자가 딱 지정이 딱 되어지면 이때부터 다시입니다. 다시 보시면 15일, 또요 30일 한 달이 딱 나옵니다. 15일 안에 매수 당사자 상대방한테 선매 조건, 얼마에 한다 이렇게 선매 조건입니다. 요 선매 조건을 상대방한테 이것을 제시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때요, 선매할 때는 말입니다. 선매할 때, 우리가 매수 청구할 때는 공식한데, 선매할 때는 감정가로 한다. 딱 나와 있어요. 30일 안에 되든 안 되든 선매협의 조서입니다. 선매협의 조서. 이 조서를 관할 시군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다. 딱 나옵니다. 또요, 한 달 안에 선매 협의를 완료입니다. 이것을 완료하게 되어 있다. 종료하게 딱 되어 있습니다. 종료한 결과가 뭐냐? 딱 보니까 선매가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이때부터 지체 없이 시군구청장은 다시 판단해서 허가하거나 또는 불가 처분을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선매입니다. 선매. 원래 청구되어진 이 대상 토지가 공익용으로 꼭 필요한 땅일 때, 요 다시 처분하려고 요 땅을 내어놓은 이 땅이 의무를 위반한 땅일 때 선매제의를 할 수 있다. 그러면요, 응할 의무는 없지만요, 요 대상이 딱 되어지면 이제 관할 시군구가 선매 대상임을 역시 15일에 통지를 해준다. 통지가 딱 되어지면 한 달 안에 선매할 사람을 딱 정해지면 이때부터 다시 15일, 30일 한 달 안에 선매 조건을 당사자한테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요, 선매 협의 조서를 시군에 제출합니다. 또 한 달 내에 선매를 완료해야 된다. 완료한 결과 협의가 안 되었다 할지라도 시군구는요, 지체 없이 다시 심사해서 하거나 불가 처분을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선매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상 보시면 시군구청장은 허가 신청했을 때 다음 토지에 대해서 공공단체 등으로 선매자 지정해서 협의케 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공익사업용 토지, 이번에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 해서 1번, 2번 딱 나왔습니다. 선매 절차는요, 시군구청장이 해당 토지에 대해서 허가 신청했으면 한 달 안에 선매자 지정해서 선매자 대상이면 통지했지만 다시 통지했으면 한 달 안에 선매자 지정해준다. 바로 이 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하면 한 달 안에 다시 선매를 완료해야 된다. 이 말 딱 나와있죠. 먼저 보시고요. 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협의란 것은요, 선매자 지정이 딱 되어지면 지정 15일 안에 매수 조건을 제시해야 된다. 딱 되어 있고 30일 안에 선매 협의 조서를 또 관할 시군구에 제출한다. 선매할 때 가격은요, 바로 감정평가로 한다. 딱 되어 있고요. 협의가 안 되어지면 이제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가 처분을 결정 통보한다. 이번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직가조사 필요 없으니까 넘어가시고요. 이제 다음 장을 딱 넘어가십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중앙과 시도 시군구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단계를 딱 넘어가시면 무슨 시범도시다 이런 말도 있죠. 다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보칙은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또 한 단계를 딱 넘어가시면 타인 토지의 출입 등에서 이건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의 특례할 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출입하면 7일 전, 그죠? 일시 사용은 3일 전에 알린다 등이 다 또 나오네요.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 넘어가십니다. 벌칙 이제 나오네요. 벌칙은 다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국토계획법을 끝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자 국토계획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부터는요 도시개발법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